안녕하세요. 해운대 마린시티에 있는 마린파크 상가 전임관리단 의장 전은진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셨죠? 오늘은 여러분들께 특히 이렇게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관리법인을 세운 경우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 관리법인을 세워서 잘못된 사례들이 대부분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앞에 좀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법인 여러분들께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법인 여러분들한테 말하는 겁니다. 단지 이게 관리업체로서 말고, 그러니까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서 관리법인을 이렇게 형성시켜서 이렇게 하는 경우,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상업 지역에 이렇게 투자를 하시고자 하는 부동산 쪽에 계신 분들이 있죠. 우리 집합 건물에. 이분들께 제가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짧은 소견이지만 여러분들께서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도 판단을 좀 나름대로 판단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보면 미국 같은 경우도 그 장단기 금리가 역전 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금융시장이 좀 불안정한 이런 상황이죠. 게다가 지금 인구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고령화가 굉장히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는 부분도 아마 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 제가 저 인터넷상에서 그 통계청에 있는 통계를 보니까 제가 어떻게 돼 있느냐면 우리나라가 보니까 2045년에는 최고령 국가가 되네요. 세계에서 가장 최고령 국가가 되고 2067년 정도 되면은 10명 중에서 4.7명, 다시 말해서 약 5명으로 하겠습니다. 5명이 노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명 중에서 1명은 노인이라는 거죠. 완전 이만큼 인구에 대한 구조조정도 서서히 일어난다는 겁니다. 보니까 지금 현재 2019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2019년도에 우리가 노령 인구 증가가 전 세계적으로는 약 9.1인데 우리나라는 14.9%를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2040년 되니까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는 노령 인구 증가율이 14.1 정도 되는데 반해서 우리나라는 33.9, 그리고 67년 정도 되면 2067년을 말하는 겁니다. 전 세계 인구에 대한 노령 인구 증가율이 18.6인데 반해서 우리나라는 46.5. 그러니까 이거 엄청난 거죠, 여러분들. 그런 부분도 있고, 게다가 인구 구조도 지금 현재 5,171만 명 정도 우리나라 인구가 있는데 67년 정도 되면 2067년입니다. 그때 되면 약 3,929만 명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제가 이렇게 거시적 관점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런 부분입니다. 그만큼 부동산 시장 부분에서의 우리 투자자가 생각하는 요구 수익률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각 투자자들마다 가지고 있는 요구 수익률이 있을 테고, 게다가 부동산에 대한 평균적인 우리가 평균 수익률이, 그걸 우리는 기대 수익률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요구 수익률이든 기대 수익률이든 간에 그거와 실제 우리가 수익률이 있죠. 그걸 실현 수익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는 괴리가 점점 있죠. 생각보다는 좀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요구 수익률이라든지 기대 수익률을 상당히 낮출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런 상황이 점점 벌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는 거거든요. 제가 인구 구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 아마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우리가 뭐 총량 규제 및 뭐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해서 LTV라든지 또는 총부채 상환 비율이라고 해서 뭐 DTI 뭐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지금 과거에 한 몇 년 전부터 많이 떠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고 해서 DSR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규제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게다가 도정법 시행령 개정에 보면 이제 상업 지역에도 이제 임대주택을 15% 30%까지 지금 올리게끔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면은 그만큼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우리 부동산 이렇게 집합 건물에서의 투자로서의 수익률이 생각보다는 크지 않을 겁니다. 점점.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냐면, 결국에 여러분들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인 이게 부동산 시장에서의 투자 수익을 내도록 하는 방향성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하면 좀 리츠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지금 우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신탁 쪽으로 신탁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우리가 세금 부분이 좀 줄어드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리츠라고 하는 신탁을 하는 부분에서 지금 국토부에서나 이런 곳에서 상당히 우리가 주식시장도 그렇지만 신외부 감사법 시행을 아주 엄격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상당히 이제 그런 리츠 쪽에 있는 대형 자금으로 운영을 해서 그만큼 관리를 아주 타이트하게 잘한다는 겁니다. 타이트하게 해서 거기에서 수익률을 오히려 더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구조 쪽으로 아마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나라도 아마 그런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다는 거는 여러분들 신문지상이라든지 관련된 여러분들이 뭐 투자 서적이든 요즘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런 겁니다. 우리 집합 건물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분을 많이 가지고 계신 관리법인께서도 보면 여러분들 당장에 여러분들께서 예를 들어 지분을 한 그 건물이 있는데 큰 건물이라 하더라도 한 30%를 들고 와서 있죠. 뭐 어떤 방식 공매를 사든 경매를 사든 아니면 그냥 사든 간에 그렇게 해서 지분을 많이 사서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관리법인을 세워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나머지 이제 구분 소유자분들하고 이렇게 싸우고 이렇게 되면 그 건물 자체가 오히려 수익률이 많이 떨어질 수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많이 싸우고 이런 부분이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은 이제 지분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일수록 여러분들이 효율화를 위해서 건물 관리를 첫째로 잘해야 되거든요. 리츠 같은 경우도 건물 관리를 굉장히 좀 잘하는 방향으로 들어가서 수익률을 굉장히 높이지 않습니까? 거의 요구 수익률 기대치만큼의 6%까지 이상 지금 들어가더라고요, 보니까요. 실현 수익률이. 그래서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 같은 이제 상황도 그렇게 바뀌고 있으니까 서로가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집합 건물이든 뭐 수익형 호텔도 그렇고 어느 곳이든 여러분들이 집합 건물에서는 투자 목적을 위해서 오신 거고
소유주분들은. 또 하나는 임차인들께서는 아무래도 월세가 좀 낮은 곳, 보증금이 작은 곳에 들어가서, 그러면서 인구가 좀 괜찮은 곳, 유독 인구가 좀 많은 곳에서 장사를 잘해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사업 수완을 가지고 영업이익을 많이 내기 위해서 오신 거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서로가 어떻게 보면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온 곳이 집합 건물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 각자가 뭐 오피스텔도 어떻게 보면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제 임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소유주분들은 그러지만 그런데 거기 주거용이든 뭐 사무용이든 간에 그분들은 그 목적에 맞추어서 어떤 자기들만의 그 이익을 위해서 거주를 한다든지 아니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온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두가 어떻게 보면 투자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면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누구에 있는 그 어떤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관리법인들은 돈을 빼먹기 위해서 뭘 한다. 이런 부분은 이제 시대 상황이 좀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건물은 건물대로 죽고 분쟁은 분쟁대로 계속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좀 좋지가 않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늘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그 고객들이 오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그리고 조그만 또 지분을 이렇게 소유한 그 구분 소유자분들은 늘 또 모여서 또 싸우기도 하고 서로 간에, 아니면 그분들도 관리비를 못 내서 파산하는 경우도 있고 경매를 한다는 거죠, 일종의.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그렇게 되면 공동체 자체에 또 문제점이 또 발생하고 소문도 아주 안 좋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냉철하게 보십시오. 경제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보시면 공동체의 실질적인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를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이게 투자하고자 하는, 사고자 하는 분들은 반드시 여러분들 집합 건물에서 첫째는 뭐냐면 건물 관리입니다. 건물에 있어서 관리가 잘 되면 알아서 거기에 계신 임차인 분들이 알아서 들어오거든요. 알아서 들어오셔서 장사를 잘 하신다고요. 그분들은 뭐 영업하는 데는 이게 어느 정도 일과견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초점을 두셔야 되고요. 물론 거기에 있는 임차인 분들과 소유주 전부 다 이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지만, 그래서 늘 제가 이렇게 서두에 제가 좀 더 넓게 거시적 관점에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께서 있지 않습니까? 좀 관심을 좀 더 많이 가져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화가 이렇게 오시고 하실 때 보면 이제 관리 업체들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 곳이 있고요.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곳도 있고, 아니면 지분이 많이 가지고 있는 관리 법인의 또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분을 본인들이 많이 사가지고 우리 과반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경우입니다. 아니면 많이 사서 또 다른 분들한테 그 구분 소유자분들 끝까지 앉아 이렇게 부동산 대행업까지 하는 거죠. 해서 이제 임대료를 이제 본인들이 주고 업체를 데려와서 좀 더 높은 임대 수익을 내어서 자기들 나름대로는 이제 그렇게 하는 케이스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또 수익형 호텔은 또 그 나름대로 또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지금 복합되어서 일어나긴 하는데, 근데 여러분들께서 제가 핵심은 그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모든 곳에서의 핵심은 여러분들 관리거든요. 건물에 있는 그 관리,
그 건물 관리라는 것은 관리비를 어떻게 하면 최소화시킬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여러분들 입점주분들 관리가 효율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매출을 내지 않는 운영비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효율화를 잘 시켜야 되거든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이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지금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지금 서서히 일어나고 있는 부분, 리츠 부분이 상당히 잘 이제 탄탄하게 구조가 일어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거든요. 과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리츠는 아주 조그만 리츠 회사들에서 사기를 많이 치고 해서 문제가 되었는데, 지금은 이제 미국이나 이렇게 일본이나 다른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리츠가 대형 사업체 위주로 완전 허가를 내어줘서 아주 건물 관리를 효율화시키면서 운영을 그렇게 해서 아주 그 실속 있게 수익률을 많이 내고 게다가 거기다 시세 차이까지도 이제 팔았을 때 시세 차이도 많이 낼 수 있는 이런 구조로 지금 옮아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신탁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 상황이 이렇게 지금 바뀌고 있는 상황이니까 인구 구조도 조금씩 우리가 조정되고 있는 상황도 아까 말씀드렸을 테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더 현실을 냉철하게 여러분들 모두가 각자가 보셔야 됩니다. 소유주분들이든 그 입점주 분들이든 간에 여러분들 관리 효율화에 여러분들이 상당히 초점을 두셔야 되는 상황이지, 정치적인 이런 부분을 배제시켜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여기 모인 이유가 집합 건물에 투자를 위해서 오신 거고, 아니면 영업이익을 많이 획득하기 위해서 임차인분들께서는 오신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런 상황이니까 여러분들이 더욱더 관리비 부분이나 건물 관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좀 참조하시고, 특히 소유주분들 여러분들께서는 저 리츠 아까 제가 분명히 몇 번 말씀을 드리다시피 리츠라는 그런 곳에서는 상당히 이제 집합 건물 본인들이 이제 십시일반으로 많은 투자자들한테 돈을 모아서 이제 주식 형태로 모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아주 상권이 좋은 곳에 건물 관리를 굉장히 효율화해서 이제 입점주분들을 모집하고 아주 싼 값에 모집을 해서 영업이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이러한 입점주분들을 많이 이렇게 또 그쪽에다가 할 수 있도록 입점을 또 서로가 입점을 시킬 방향을 저쪽 했거든요.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조금 더 뭐라 해야 될까요? 위기의식을 가지다 이 말은 아니고요. 지금부터라도 개선해서 우리가 모두가 좀 더 경제적 효율성과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향에 역점을 두면은 훨씬 더 여러분들의 뭐 나이가 젊거나 나이가 늙거나 상관없이 여러분들 그 투자를 하는 목적 또는 그 장사를 하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면 결국에는 이익을 위해서 오신 걸 거고, 이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 뭐 노년이면 그 나름대로의 그 노년의 어떤 나름대로 그런 어떤 생계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왔을 거고, 젊은 사람들은 또 다른 투자를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오셨을 거고, 어쨌든 각자가 다를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부분을 꼭 좀 참조를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보면 지금 서울이라든지 뭐 경기도, 부산, 이렇게 광주 이런 쪽으로 서서히 펼치고 있는 거죠. 신한 알파리츠 같은 경우가 상당히 지금 잘 되고 있는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그 이리츠 코크랩이라든지 그 조만간 아마 10월 아마 말쯤이 되죠. 롯데리츠도 아마
대형 그 투자자들을 모집해서 롯데는 원래부터 그 부동산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해서 큰 대형 리츠를 좀 설립을 해서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렇게. 이제 그런 부분에서 경쟁이 이제 다시 우리가 심해질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부분도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ETF 같은 경우에 미국이든 뭐 다른 곳에 여러 가지 여러분들 ETF나 ETN 같은 경우 리츠들이 많이 등장하는 거 보면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저리 이것저것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핵심 사항은 여러분들께서 또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각자가 우리 소유주분들과 입점주분들이 미래와 현재에 지금 무엇이 중요한가 라고 하는 부분을 그리고 또 본질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시면 우리는 이곳은 정치판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꼭 보셔가지고 효율화 관점에서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꼭 제가 많은 부분을 돕겠으니까요. 근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죠. 관리법인을 세워서 그 건물들을 막 쌓아오는 데도 있고 또는 소유주나 입점주분들이 무관심해서 관리업체들이 마음대로 뭐 각종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마음대로 해서 관리비가 부풀러 있는 경우도 있고요. 건물 관리 효율화는 안 되는 경우가 좀 많은 경우가 저한테 연락이 많이 오고 있죠. 오늘만 하더라도 벌써 한 3군데에서 연락이 와서 제가 필요한 부분을 도움을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가 조금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으시더라도 같이 시간을 좀 내어서 여러분들 재산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또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내기 위해서 오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여러분들 경제적 관점에서 여러분들 꼭 봐주시고 관심을 꼭 가지셔야 여러분들 재산권을 지키고 미래에 있는 그 수익을 좀 높일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우리 집합 건물이 늘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선한 영향력으로 이렇게 나아가도록 이렇게 하죠. 감사합니다.